네, 지금부터는 투자의 눈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우리 MBN골드의 최원범 매니저님이 우리 투자의 눈 시간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좀 시장이 이제 좀 굉장히 개화를 하고 그냥 좋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특징에 맞는 정말 적절한 매매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였던 비츠로셀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비츠로셀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바쁘시죠? 매니저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츠로셀 최근의 동향들 보게 되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들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1차 전지는 쓰임새가 좀 많다라는 쪽에서 방산부터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원유, 시추 이런 쪽까지 다 들어가는 장비 쪽에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한 3만 원대 전후에서는 매물 소화가 좀 이어진다고 봐도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만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정도쯤에는 뭐 약간 비중을 줄여서 계속 또 끌고 가자라는 쪽에서 한 1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 33,0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츠로셀은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목표가 33,000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슈별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해서 가장 핫한 정책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 안에서 웹툰주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지금도 웹툰주 안에서 미스터블루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핑거스토리와 키다리 스튜디오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K-웹툰을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웹툰주는 지금 들어가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후속으로 콘텐츠 쪽을 보는 건 어떨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웹툰이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번 연휴 때 개봉했던 광장이죠. 넷플릭스에 개봉했던 광장. 보셨습니까, 앵커님? 아니요. 네, 우리 소간지영님을 무시하는군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꼭 보도록 할게요. 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웹툰 쪽과 같이 비교했을 때 조금 실망은 있었습니다. 워낙 웹툰이 지금 광장이 워낙 핫한 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장이 인기를 끌고 근데 탑 1까지도 안 올라갔고요. 글로벌 탑 3 쪽에 탑 10 안에 위치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인기를 얻었다라는 쪽들에서 이게 원작은 웹툰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정부의 웹툰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쌓이고 있다는 쪽인데 근데 앞으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문화 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들을 좀 체크하실 때 그냥 어떤 앞으로 대선 후보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된 내용들 그리고 또 자금이 어떤 식으로 또 집중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야 좀 더 강한 테마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보여준 게 구체화가 좀 덜 됐다는 관점 쪽에서 작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했다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오늘 보니까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웹툰보다는 컨텐츠 쪽, 영상 컨텐츠 쪽들이 더 낫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는 뭐 컨텐츠리 중앙이나 그리고 또 SBS 이런 쪽들을 또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웹툰주보다는 콘텐츠주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콘텐츠리 중앙과 SBS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대감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 10%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전자화폐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카카오페이가 약간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음봉을 그리고는 있어요.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새벽에 11만 불이 다시 또 돌파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약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체 지금 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할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도화가 이제 서서히 되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달러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뭐 1,350원인 것처럼 지금 1코인에 그리고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안정적인 코인으로 나가자는 게 지금의 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송금이라든가 그리고 결제 수단에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관련해서도 밸류업을 다시 평가받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 기대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업비트 그리고 비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심으로도 이제 카카오페이 그리고 전자결제 쪽 핀테크 거기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주 거기에 이제 토큰증권까지 지금 같이 이제 막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재료상으로 부각도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급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주가 상방 방향성도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를 지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지금 관련주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핑거 갤럭시 머니트리 관련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꼽아주시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뭐 전력 전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호남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까지 또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무려 11조 원 규모로 또 초대형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S 마린 솔루션이 대장주격으로 오르고 있는데 현재는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에너지 고속도로 이 테마군 안에서 좀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지금 다들 이제 LS 마린 솔루션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다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는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말 그대로 지금 시세 분출이 좀 가장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봉이 출현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이 트리클 다운되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세명전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송배전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김대중 시절에 이제 우리 IT 고속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좀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가 잠시 또 멈칫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명전기,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오늘 이제 LS 마린 솔루션의 한 번 더의 또 그런 상승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는 전력 설비 관련주 쳐다봐도 된다라는 관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전의 72조 용인 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대한 수혜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LS 마린 솔루션 포함해서 세명전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명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세명전기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오전에 비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방산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화그룹주가 방산주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데요. 한화그룹이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획득해도 좋다라는 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게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식에 한화시스템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풍산도 지금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한화그룹주들이 다시금 지금 고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날개를 달 수 있는 걸까요?
네, 절대 죽지 않는 방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한화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화그룹 쪽에서 특히 이제 지분 관계상 또 이제 조선 쪽을 같이 겸한다, 이쪽을 좀 터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한화 시스템이겠죠. 그쪽에 대해서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또 방산 쪽들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왔던 이제 오스탈 같은 경우 물론 호주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왜 승인을 받느냐? 미국 관련된 군함 그리고 또 건조 MRO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수 승인 필요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최대 100% 지분 보유를 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 드리면 미국도 많이 급합니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 빨리 열어줘야 잘할 수 있는 조선업들, 한국의 조선업들이 들어와서 좀 우리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얼만큼 그 인수 과정은 뭐 당연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얼만큼 많은 물량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기대감, 또 조금 있다가는 수치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재차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그룹 쪽에서 하나 그 오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아무래도 또 산업은행 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를 통해서 레벨업을 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엔진이 더 주가나 자리상으로는 더 낫지 않나, 그쪽에서 한화 엔진 자리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그룹주 내에서는 한화 엔진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화 그룹주 외에도 오늘 K2 전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현대, 롯데미 지금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쯤에 이제 계약 체결식이 열린다고 하고요. 이 개별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9조 원 규모의 수출건입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방산주가 지난해부터 수주 모멘텀을 얻고 지금 매분기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밸류상으로 좀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서 좀 더 안정을 또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중에 시장이 잠깐 또 급락세가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건강하게 좀 차익실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방산도 어저께만 보더라도 지금 다시 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온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2분기 이후의 실적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방산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도 국방비 500조에 대한 증액을 또 가시화를 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방산 5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9,100억 정도가 이제 또 예정이 되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57.6%에 대한 증가를 또 우리가 이뤄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한 번 더의 완충 작용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을 접근할 때 수주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까지 포함해서 본다라면은 보다 더 묵직하게 우리가 방산에 대한 관점을 하반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4분기에 대한 관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수주를 확인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실적을 확인하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포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구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방산주는 앞으로도 이 실적 모멘텀을 얻고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주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도 좀 밀리고 있고요. 원전주 안에 대장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오전에 48,500원 또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한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는 건설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현대건설이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또 이런 건설주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내 건설 경기 회복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 이 건설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원전 밸류 체인에서 좀 확대가 돼서 건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SMR을 할 수 있는 쪽들, 그와 관련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들로 좀 압축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현대건설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사고 싶은 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예,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DL ENC 그리고 또 삼성물산 정도가 가장 큰 후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또 예전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도 어떤 시공했던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추세는 SMR로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약간 좀 탈락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되 만약에 지금 분위기 쪽에서 여전히 지주사 관련된 쪽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지주사는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혹시나 지금 국회에서 임시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안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주주 친화적인 쪽들이 조금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쪽들이 나오면서 뭐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 빠졌고 또 자사주 매입 부분 소각 얘기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지주사 종목들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혹시나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관련된 건설주 쪽에서는 계속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새로운 섹터가 좀 탄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피팅 밸브인 것 같습니다. 이쪽들도 지난주였었죠. 성광밴드가 어떤 모건스탠리에서 딱 언급하기로는 성광밴드는 특히 한국의 원전 르네상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피팅 밸브다라는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피팅 밸브 업체 쪽에서 조선도 괜찮고 원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뭐 태광 게다가 또 뭐 DK랑 좀 작은 종목이죠. 이런 것까지도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피팅 밸브가 이 원전뿐만 아니라 또 조선과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 DK락 중심으로 피팅 밸브도 이 밸류체인 안에서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장에서 건설기계 쪽도 강합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와 뭐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보통 건설기계 쪽이 움직일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오르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건설주와 키 맞추기 하는 중이라고 봐야 될지 좀 분석해 주시죠. 그 이슈도 맞는 것 같고 지금 키 맞추기도 이제 확실한 그런 수급적인 그런 양분을 좀 나눠가면서 지금 수급이 시장에 17반 나눠지면서 우리가 섹터 그리고 테마별로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될 거는 관세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인상에 우리 대비를 했고요. 거기 전방업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소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또 이제 선출이 됐고 그리고 러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 아직까지는 그런 매듭 짓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러우까지 매듭이 지어진다라면 거기에 대한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반기에 대한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오늘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명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로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또 두산밥켓 그리고 진성TC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 관련주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상승분이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건설기에 관련해서 갖는 그런 기대감이 또 실적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보면서 7월, 8월 달까지도 보면 좋은 관점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7월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뷰티와 바이오 전략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뷰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파마 리서치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막 속건조가 많이 완화됐다 이런 정말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리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파마 리서치가 드디어 50만 원 선에 안착을 했고 지금도 지수는 밀리는데 파마 리서치 주가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업종이라서 지금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가는 쪽이 더 가잖아요. 네. 지금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더 홀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파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글 트렌드나 틱톡 트렌드에서도 강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화장품 쪽과 함께 지난주까지 가장 많이 또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섹터고 종목인데 일단 가격 부담들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단기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자리까지도 들어온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선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인비용기기 모두 다 이쪽들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었을 때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성수익 기대감들 높아지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주가에 미리 약간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얼마나 들어올지 그리고 또 데이터가 얼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이거를 좀 기다리는 국면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들어가서 딱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좀 눌림목들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쪽들이 화장품 용기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업체를 좀 바라보시고 게다가 또 임의용기기 쪽들은 이번에 또 지금 좀 내란 지원금 뭐 이런 쪽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지원금 쪽에서 어떤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과거에 코로나 때 당시에도 돈이 지급됐을 때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기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용기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용기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수 대표님의 탑픽주가 또 이 피부 미용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제약 바이오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의 탑픽주가 이쪽에 있어서 그냥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도 좀 추심이 더 좋아질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탑픽주도 바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도 우리 바이오 USA가 또 이제 또 개최가 되죠. 16에서 19일 날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가 AI를 봤을 때 생성형 AI 쪽으로 우리가 솔투루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 퓨리오사 AI 쪽으로 창출을 받죠. 자, AI, 우리 의료 AI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 AI 관련주 온코크로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플랫폼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AI 플랫폼 랩터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적응증을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적 치료 타겟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A라는 그런 우리가 범주 그리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수급적으로 뛰어났던 종목 중에 대표 수급주가 온코크로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기의 기술적인 눌림에 대한 반등 관점을 우리가 먼저 뜨기 전에 잡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가는 13,7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고 물가는 15,000원 돌파를 보면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AI 신약 플랫폼 개발 기업으로 오늘 탑픽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또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무료 방송 오늘 또 저녁에 또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몇 시예요? 저녁 오늘 8시 방송 있고 그리고 이제 8시 반 이후에 바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영범 매니저 오늘 탑픽주는 온코크로스였고요. 무료 방송도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망의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뷰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기 쪽이 조금 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좀 힘을 내게 되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SMCG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용기 업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펌텍 코리아가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연우라고 있었는데 한국콜마로 들어갔습니다. 합병됐죠? 그런 쪽에서 SMCG 같은 경우 이제 눈길이 가는 모습들이 이 회사가 이제 유리 용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로레알이나 아니면 좀 비싼 브랜드 쪽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국내 브랜드들이 약간 이제 포지션들을 가성비에서 약간 메스티지 쪽으로 좀 옮겨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유리 용기가 변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채택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로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뒤에 주가가 한번 시도를 하다가 약간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크게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지난번 고점대 부분이 이어졌던 한 7,5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저가는 5,6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용기 관련주 SMCG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